네,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사업 부문 구분을 변경하게 된 배경과 그렇게 숫자를 제시하게 된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사업 부문 간의 경쟁 우위 차이나 방금 말씀하신 의외의 시표 수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두 사업 부문에 걸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콜렛이 분기 배당금을 1센트에서 25센트로 인상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5센트가 추가되면 대주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보죠. 사업 부문화와 사업 설명에 관해 저희가 사업을 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랐습니다. AI는 매우 다양하고 컴퓨팅도 다양합니다. 여러 면에서 다양하죠. 물론 첫 번째는 AI가 언어를 포함하며 산업에 따라 3D 그래픽이나 제조 및 산업용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위한 단백질일 수도 있고 생명과학이나 재료과학을 위한 소분자 화합물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물리과학이나 물론 과학연구소, 고등교육 분야 등 어디든 물리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용일 수도 있고 에너지 분야, 제조 분야 등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실행되는지도 다양합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AI 네이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AI 네이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AI 기반 네트워크입니다. 기업 온프레미스, 공장 및 플랜트 내 산업용, 슈퍼컴퓨팅 센터 및 엣지까지 다양합니다. 엣지에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등이 포함되지만 칩 공장이든 패키징 공장이든 컴퓨터 공장이든 온갖 종류의 제조 공장 내 컴퓨터로 이루어진 크고 성장하는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모든 기지국, 모든 무선 네트워크가 AI 기반 무선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실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용 클라우드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규제 준수 클라우드에서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산업 규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밀 컴퓨팅 때문일 수도 있고 국가 안보상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마다 다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기술 구성 요소를 구축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는 극한의 공동 설계 방식으로 완전한 엔드-투-엔드 방식, 풀스택 방식으로 구축하지만 물론 플랫폼을 개방하여 모든 다양한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모든 기술이 함께 작동하여 구축할 필요가 없는 회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구매해서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는 엔비디아의 총 솔루션, 풀스택의 완전 통합 솔루션이면서도 여전히 개방적인 제품 생산 또는 제공 방식이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다른 세그먼트를 보시면 저희는 3개의 큰 세그먼트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모든 단어들을 종합하여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분류해 본다면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세그먼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그먼트 내에서 저희는 3가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가 처리 및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가속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부 AI 처리를 가속화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물론 저희는 그들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많은 비즈니스와 엔비디아 생태계 비즈니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하나의 세그먼트입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는 AI 네이티브, 기업 온프레미스, 산업 온프레미스, 그리고 주권 AI입니다. 이 세그먼트는 모든 사람이 AI를 필요로 하고 AI가 모든 산업, 모든 국가, 모든 회사에서 채택될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구축하기를 원하며 저희가 전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를 훨씬 쉽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로봇 엣지입니다. 오늘날 어제의 컴퓨팅은 주로 개인 컴퓨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에는 개인 AI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AI의 한 예가 자율주행차입니다. 그것은 자동차이며 본질적으로 당신의 개인 AI인 로봇 시스템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했듯이 기지국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다른 로봇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로봇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나눈 이유입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각 세그먼트는 여러 면에서 다른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저희는 각 세그먼트에서 매우 다르게 시장에 접근합니다. 가장 쉬운 시장 접근은 물론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5, 6개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산업은 전 세계 약 25만 개의 회사를 나타냅니다. 그 시장 접근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합니다. AI에 대한 이해는 극도로 다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계산 사진 시각부터 유체 역학, 입자 물리학, 분자 역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속화 라이브러리 모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2번째 및 3번째 범주를 나타내는 수직 산업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사업이 이제 매우 큰 규모로 발전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젠슨에게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철학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외 지역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이번 분기에 약 120% 성장했고, 다음은 약 100%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올해 90%에서 10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이번 10년 말까지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사의 목표가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그 견해를 지지하시는데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올해 이후에도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 우선 저희는 하이퍼스케일 자본 지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세분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사업은 2개의 큰 부분으로 나뉩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단순화를 위해 2개의 큰 부분으로 합쳤습니다. 사실 2부분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적어도 더 쉽게 이해하도록 2개로 합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하이퍼스케일 자본 지출입니다. 올해 1조 달러 규모입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미래 컴퓨팅의 방식입니다. 컴퓨팅이 없으면 수익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컴퓨팅은 수익이고 컴퓨팅은 이익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사스가 이렇게 많은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AI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 프론티어, AI 기업들,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스 기업들이 10년이 걸릴 성장을 1달 만에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주는 하이퍼스케일이고 자본 지출은 1조 달러이며 3, 4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모든 AI 네이티브 클라우드입니다.
이들은 지역별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분야도 있습니다. 전 세계 25만 개의 기업들이 있으며 그중 많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I 공장을 구축하거나 구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많은 산업기업들은 맥락이 있는 곳,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컴퓨팅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에 둘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신뢰성 있고 빠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칩 공장, 칩 제조 시설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주, 그리고 주권 AI 클라우드입니다. 반맞춤형 칩이 적용되지 않는 데이터 센터 범주가 있는데, 이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시스템을 구매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며 직접 설계하거나 구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주는 극도로 다양합니다. 첫 번째 범주와 관련된 수익을 나타내는 5, 6, 7개 회사가 아닌 두 번째 범주는 수백, 수천 개의 회사이며 미래에는 수십만 개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회사가 적은 규모의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범주는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물리적 AI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난 30년간 IT의 영향을 받지 않은 100조 달러 산업의 나머지 부분이 AI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할 때 이 두 번째 범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클러스터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점유율은 매우 큽니다. 저희는 이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상당히 독특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구성으로 구축하고 구매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범주는 상당히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소규모 회사들이 많거나 혹은 회사가 많고 각 설치 규모가 하이퍼스케일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분화와 각 규모를 살펴보면 저희는 하이퍼스케일러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새로운 파트너인 엔트로픽으로부터 훨씬 더 큰 지원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몇 년간 그들의 역량을 크게 확장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가진 플랫폼 솔루션 때문에 이 두 번째 범주에 노출된 회사는 매우 적습니다. 다음 질문은 CJ 뮤즈입니다. 켄터 피츠제럴드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베러 루빈이 출시될 예정이고 프론티어 마델즈의 업데이트와 다양한 AI 워크로드를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투자자들은 귀사의 시장 점유율과 추론, 인퍼런스, 시장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은데 베러 루빈과 귀사의 익스트림 컴퓨트 엔지니어링, 이 2026년 하반기, 2027년까지의 추론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추론, 인퍼런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시장 점유율을 아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프론티어 모델 기업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커서, 퍼플렉서티 같은 기업들이 있고 TML, 리플렉션 같은 새로운 모델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티어 모델 기업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는 엔트로픽, 댄스로픽을 파트너십에 추가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저, AWS, 코어웨이브 등에서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엔트로픽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다른 곳들도 기억나지 않지만 엔트로픽을 위해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용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제공할 용량은 상당히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하고 있고
엔트로픽에 대한 저희의 점유율은 최근까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추론 시장에서 저희는 엄청나게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러루빈은 현재 시점에서 그레이스 블랙웰 보다 훨씬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단 한 곳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프론티어 모델 기업이 출시되자마자 베러루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레이스 블랙웰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러루빈은 엄청난 시작을 하고 있으며 확실히 그레이스 블랙웰보다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CJ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추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론 질문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모두 하이퍼스케일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저희가 거의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두 번째 범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그먼트는 매우 파편화되어 있으며 상당히 통합된, 정말 잘 통합된 플랫폼 솔루션과 매우 큰 시장 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그먼트의 모든 추론, 100% 또는 그 대다수는 젠비디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물론 물리적 AI, 피지컬 AI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날 물리적 AI를 서비스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물리적 AI를 오랫동안 개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추론 시장 점유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UBS의 티머시 아우켜리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젠선입니다. CPX나 LPX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머천다이징 서비스들의 성과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인스턴스가 시장의 2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LPX의 성과가 꽤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LPX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전반적인 플랫폼 전략과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LPX는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토큰 처리 속도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처리량은 낮습니다. 모델 크기 용량도 낮고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코딩과 같은 에이전트 워크로드의 경우 많은 컨텍스트를 흡수하는 능력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LPX의 사용 사례는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토큰 서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높은 토큰 처리 속도가 필요한 프리미엄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고객 수는 많지 않지만 토큰 처리 속도는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LPX와 같은 SRAM 기반의 디코드 중심, 높은 토큰 처리 속도 생성 중심 엑셀러레이터는 당분간 틈새 상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레이스 하퍼와 베러루빈 플랫폼은 데이터 처리, 학습 준비, 사전 학습, 사후 학습, 강화 학습, 추론에 이르기까지 AI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합니다. 그레이스 하퍼는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고객이 이미 높은 토큰 처리 속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LPX를 추가하여 해당 서비스를 훨씬 더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으며 20%가 될지 10%가 될지는 AI 개발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는 20%보다 훨씬 적지만 언젠가 이러한 프리미엄 토큰이 20%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이 기능을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